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일본어를 담당하고 있는 윤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커스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수업 소개와 더불어서 한자 공부 전략 그리고 문제풀이 전략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LPT 시험 대비반 수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수업은 JLPT N1이나 N2 자격증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특히 고득점으로 합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수업에서는요, 문법을 먼저 배웁니다. 문법이라고 하면 조사, 부사, 접속사, 추측, 전원 표현 등등 해서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문법이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문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말을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법이라는 건 문장을 구성하는 법칙이죠.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려면 언어의 사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법칙과 예외들을 잘 배우고 또 내가 외운 단어들을 이 법칙에 맞게 잘 사용하는 연습을 매 수업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독학으로는 2% 아니 20% 부족하셨다 하는 분들 계시죠? 좀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 그리고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문제풀이 요령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자격증이긴 하지만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처럼 말하기, 회화를 이렇게 짧게나마 연습하고 또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우리 수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N1 기본 종합반 월 10회 수업 커리큘럼을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필수 문법을 이렇게 배우고요. 그리고 시험 순서대로 문자어휘 문법, 독해, 청해 이렇게 각 파트별로 골고루 유형의 문제를 연습하면서 또 같이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집중반의 경우에도 내용을 좀 더 함축시켜서 진행하니까요. 골격은 기본적으로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자격증보다는 실무가 더 중요하다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 동안 일본어 중고급 단계로의 레벨업이라고 하는 걸 목표로 비즈니스 일본어 회화 첫걸음반을 준비했는데요. 회사 다니면서 듣느라고 아니면 취업 준비하면서 병행해야 돼서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기간 동안 또 단시간 동안 중고급 단계로의 레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고급 단계이므로 N1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배운 일본어를 이렇게 실생활에서 잘 써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계 기업 면접이라든지 혹은 나는 N1 가지고 회사 들어갔는데 실무에 영 도움이 안 된다. 일본어로 메일 쓰는 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취업, 면접, 직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특히 비즈니스 매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명함을 주고받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회식 자리에서 내가 앉으면 안 되는 자리는 어디인지 이런 부분도 함께 즐겁게 공부할 예정입니다. 역시나 비즈니스 반도 이렇게 커리큘럼을 가져와 봤는데요. 내용을 쭉 보시면 아마도 80% 이상이 이 존댓말 연습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수업 내용 및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격증반 같은 경우는 역시 이렇게 파트별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법을 배우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쓰면서 발화하고 작문하면서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법, 그리고 효율적으로 문제 푸는 법이 무엇인지 그 노하우를 전달해드리는 거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의 것을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단어 시험도 보고 작문을 해서 첨삭도 하고 이렇게 또 과제도 많이 풀면서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업 소개였고요. 이렇게 끝나면 아쉬우니까 공부법 배우면서 문제도 함께 또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해 볼 것은요. 첫 번째, 많이들 괴로워하시는 한자 읽기 문제, 한자 공부 전략입니다. 그리고 문법 형식 판단 문제 준비해 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단문 독해 두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 읽기 문제 입니다. 처음 우리 JLPT 문제를 받자마자 나오는 이 한자 읽기 문제.
과연 내가 외운 한자가 나올까? 걱정이 많이 되시죠? 역시 이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요. 한자를 많이 외운 상태에서 밑줄만 보고, 밑줄 쳐진 한자만 보고 1분 안에 6문제를 다 빠르게 풀어버리는 건데요. 그렇게 되려면 한자를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외워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를 지금 공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교재 32페이지에 발음이 2개 이상인 한자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요. 그걸 한자어로 그냥 쭉 외우기만 하다 보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삼스럽지만 우리 사전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 교재 7번째에 지을짝자 보이시나요? 거기에 코사꾸 해가지고 경작해가지고 지을짝자 나오는데 사꾸라고도 읽고 사라고도 읽는다. 좀 새삼스럽지만 이렇게 한번 사꾸를 찾아봤는데 읽는 법 사꾸, 즈꾸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뜻은 만듦, 또 만든 것. 만듦이라고 하면은 동사고 만든 것이라고 하면 명사죠. 이렇게도 나와 있고 또 작황수학이라고 하는 뜻도 있네요. 근데 이 뜻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예시 단어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사호, 작법. 작법인데 예의범절이라는 뜻이고요. 소사하면 조작. 우리 컴퓨터를 조작하다, 기계를 조작하다 할 때 그 조작이에요. 그리고 호사. 호사는 발작을 일으키다 할 때 발작. 신선한 단어들이 많이 발견이 됐죠? 자, 이번에는 사쿠로 읽히는 단어들을 모아봤는데요. 사쿠모츠, 조사쿠, 소사쿠. 사쿠모츠 하면 작물이고요. 조사쿠 하면은 조작. 이 위에 조작이랑 똑같은 조작인데 우리말로는 조작인데요. 이 조작은 뭐냐면 문서를 조작하다 할 때 그 조작 있죠. 경기를 조작하다, 승부를 조작하다 할 때 그 조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같은데 다르게 읽히는구나 하면서 또 단어를 하나 꺼냈죠. 그리고 마지막 창작입니다. 소사쿠라고 읽히죠. 이렇게 두 가지 사로 쓰이는 경우, 사쿠로 쓰이는 경우 찾아봤는데 둘의 차이점을 굳이 한번 추리를 해본다면 사호라고 하면 소사, 호사라고 하면 어떤 행위인 것 같고 사쿠모츠 그리고 조사쿠, 소사쿠 하면 뭐 행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내 손에 만져지는 창작물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사쿠, 뭐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또 사쿠라고 하는 사쿠가 주는 느낌 그리고 사로 읽힐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을 좀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리하는 재미도 또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꼬, 사교구, 작흥 우리 만들어서 진흥시키다. 작흥, 진흥이라는 뜻의 사꼬 그리고 사교구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코 그리고 쿄라고 해서 카행을 만났죠. 그래서 사쿠, 쿠가 카사타파랑 부딪히니까 사쿠코가 아니라 치사이, 쯔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초금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은연중에 또 여러분이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런 법칙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예외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걸 우리가 공부해야 되냐면 일본어를 편하게 말하는 감각, 일본인이 편하게 발음하는 그 감각을 은연중에 체득하라는 겁니다. 이 한자 외우기 정말 어렵지만 너무 어렵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여유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즐기시면서 또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유형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째 문법 형식 판단 문제인데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흐름 끊이지 않게 쓱 읽고 그 다음에 선택지 읽고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풀어보실래요? 고르셨나요? 어려우셨다면 한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츠 20周年の記念式典には 그쵸? 遠方からも大勢のお客様に무엇 무엇大変盛大なものとなった. 우리 기념식전이 굉장히 대단히 성대한 것으로 되었대요. 엔포카라모 오제노 오客様に무엇 무엇이라고 했는데요. 이 오客様に무엇 무엇 하니까 이 빈칸에 들어갈 말에 주어가
오캬사마는 아니겠네요. 그럼 누가 주어일까요? 여기는 바로 주어가 숨겨져 있어요. 바로 나 혹은 저희들입니다. 여기 혹시 와가 있으니까 요게 주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니와는 어디에 라고 하는 니의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보어로 보는 게 좀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 이걸 주어로 놓고 보더라도 우리들 그리고 또 뭐 저희들 이 기념식전 우리 주최 측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비슷하죠. 자, 그럼 여기 동사의 주어가 나라면 나를 낮추는 겸양어를 써야겠네요. 그쵸? 겸양어 혹시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본어의 존댓말 잠깐만 이렇게 보고 오겠습니다. 일본어의 그 존댓말은요, 총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존경어, 겸양어, 정중어 이렇게 나뉘는데요. 존경어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높이는, 주어를 높여주는, 주어의 격이 높아지는 말이고요. 예를 들면 이라시아루, 고라이샤니 나루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라시아루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라시아이마세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오다를 오시다 라고 이렇게 바꿔준 건데요. 이라시아루 자체가 이 주어의 격을 높여주는 그런 그런 단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고라이샤니 나루라고 하는 동사처럼 이 명사 라이샤라고 하는 명사에 고와 니 나루를 붙여서 원래 있던 명사를 높여준 거예요. 그쵸? 고라이샤니 나루 하면 내사 하시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고라레루처럼 수동형을 쓰면서 돌려 말함으로써 존대를 하는 표현도 있어요. 네, 그래서 고라레루 하면 오시다 라는 뜻도 됩니다. 자, 그러면 겸양어 한번 볼까요? 이따다쿠 많이 들어보셨죠? 이따다키마스 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겸양은 나를 낮추는 말, 겸손하고 양해를 구하는 주어를 낮추는 말입니다. 자, 이따다쿠는요, 먹다, 받다를 겸손하게 말한 아이고요. 그리고 가다를 겸손하게 말한 마이루, 마이루라는 표현도 있고요. 마이루. 그리고 듣다, 방문하다 라고 말을 겸손하게 말한 우카가우, 우카가우라는 말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고라이샤니나루처럼 명사에 오 뭐뭐 스루 이렇게 붙여서 대화 스루 하면 전화하다인데 오대화 스루 하면 좀 겸양 표현이니까 전화를 드리다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중어, 테이네이고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데스, 마스, 고자이마스 같은 표현이 있고요. 또 오사케 고항, 오사케 고항처럼 이 단어 앞에 오나 고를 붙여서 예쁘게 만든 말, 미화시킨 말 해서 미카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경어, 겸양어, 정중어 표현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제가 겸양 표현이라고 하면 주어를 낮추는, 나를 낮추는 표현이 들어가겠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문제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아까 주어는 나라고 했어요. 그럼 나를 낮춘 표현을 이제 써보겠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보실까요? 1번 마이루, 나를 낮춘 표현인데 잘 보세요. 내가 주어가 이 동작이 잘 보시면 마이루는 가다겠죠. 오다겠죠. 근데 오客様に 오다 말이 되나요? 말 안 되죠. 자, 일단은 그 다음에 오코시 이타다키라고 했을 때 이타다쿠 했으니까 우리 겸양 표현이죠. 그리고 고라이샤니 나리는 어때요? 고라이샤니 나리는 겸양 표현이 아니죠. 이 주어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겸양을 하는 표현을 여기 써야 되는데 주어를 높여주는 고라이샤니 나리는 그럼 아니겠네요. 오우카가이시라고 하면은 이중 경어가 되는데 내가 방문하다라고 하는 뭐 겸양 표현이니까 1, 2, 4번 중에 하나겠네요. 근데 잘 보세요. 오客様に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오客様に갔다인가요? 네, 기념식전에 와주신 거죠. 그 와주심을 내가 받았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겠죠. 자, 그러면 답 나올까요? 네,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네, 정답 2번이고요. 자, 넣어서 한번 풀어볼까요? 창립 20주년의 기념식전에는 먼 곳에서도 많은 손님들이
와 주셔서 많은 손님들이 오코시 하면 행차거든요. 행차를 해주셔서 내가 그걸 받아서 대단히 성대한 것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 겸양 표현, 존경어 표현 잘 모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네요. 자, 그러면 드디어 단문 독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문이 아니라 무조건 문제부터 보고 오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알아야 지문에서 내가 무슨 정보를 얻을지를 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 필자에 생각에 맞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먼저 읽고 여기서는 힌트를 얻지 못했네요. 그래서 선택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택지 4개 꼼꼼하게 또 읽어주시고 시간이 없다면 대충이라도 읽고 들어가면 좋은 게요. 한두 문장으로 이 지문의 내용을 함축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를 얻기 쉽고 우리가 문제 푸는데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선택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不安な時はそのことに意識を集中させるといい. 한 문장만 읽고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거를 키워드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不安な時はそのことに意識を集中させる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의식을 집중시키다 이겠죠. 자, 이 한 문장만 읽고 여러분은 불안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지문에서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넘어가셔야 돼요. 자, 2번 선택지까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不安なことはあまり深刻ではないと考えた方がいい. 불안한 것을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게 좋대요. 자, 3번 不安と向き合うときは 불안과 向き合う 불안을 상대할 때 객관적이면 좋대요. 客観的になるといい. 3번은 객관화시키는 거, 객관적으로 되면 좋구나 라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4번 不安を減らすには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自分だけの基準,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는 게 좋다. 이렇게 4가지 선택지에서 중요한 부분 체크하시고 지문으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자,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요. 이 정도면 짧은 편이에요. 근데 중요한 부분만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힌트는 접속사 혹은 접속절, 그리고 어미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어딘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중요한 부분. 중요한 것은 이라고 대놓고 重要なのは라고 써있죠.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重要なのは 객관적인 모노사시대, 객관적인 모노사시 하면 기준이에요. 모노사시대 心の中の不安を評価し直すことで, 코토데스를 끊어준 거죠.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마음속의 불안을 다시 평가하는 것 이라는 문장이 나왔네요. 이 문장 읽고 문제 혹시 풀리나요? 문제 풀리셨죠? 답은 바로 3번이에요. 객관적으로 되면 좋다라고 하는. 이거는 아주 굉장히 보너스 같은 그런 문제예요. 만약에 3번 객관적인 나루토이가 좀 헷갈리셨다 그러면 반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뒤에 문장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この時に深刻度といった主観的な物差し, 주관적인 게 나왔네? 근데 뒤에 보면 使って並べてみても 써서 나열을 해도 아마리 효과와得られない라고 했네요. 주관적이라고 하더라도 효과는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반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답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 문제 굉장히 보너스 같은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조금 살짝 길죠? 네, 이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 뭐부터 보나요? 뭐부터 본다? 질문부터 봅니다. 자, 질문 볼게요.筆者が言う考える力とは何か? 필자가 말하는 생각하는 힘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힘이 무엇인지 우리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1, 2, 3, 4번 중에서도 찾아야겠죠. 그쵸? 선택지가 좀 추상적이고 또 어려우면 꼼꼼하게 해석 못하더라도 힌트라도 꼭 얻고 오세요. 자, 보세요. 問題が難しくても
문제가 어려워도 기친또考えて 제대로 잘 생각하고 지분대 도코도 쓰르 치카라 스스로 풀려고 하는 힘이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지분대 갖고 도코도 쓰르 그리고 몬다이가 무즈카시쿠테모 라고 나와 있네요. 기억하고 갈까요? 자, 2번 몬다이가 논나環境に あっても 문제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이 문제가 여러 다양한 문제가 나오는데 주분히考えて 対応する 力 충분히 생각하고 대응하는 문제가 막 다양해도 충분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거. 그리고 3번 볼게요. 몬다이니 조금엔した 時に 문제에 직면했을 때 지분 지신데 考えて 지분 지신데 考えて 解決する力 스스로 생각하는 해결하는 힘. 그리고 4번 몬다이니 부츠카타 토끼니 문제에 부딪혔을 때 미즈카라 강가에라를 고도모 소다테르 치카라라고 하네요. 소다테르 육성하는 힘? 요렇게 4가지를 보고 왔는데 굉장히 좀 문제 그리고 또 고도모가 나왔고 또 주분이考えて 지분 지신데 考えて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좀 알아야겠구나 하고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문에서 접속사 한번 찾아볼까요? 네, 한번 찾으셨나요? 혹시 한따인이 찾으셨나요? 한따인이라고 하면 반대로라고 하는 거죠. 이 역접이 좋은 게 뭐냐면요. 역접 뒤에만 읽으면 앞에 부분이 어느 정도 상상이 돼요. 어느 정도 좀 짐작이 되죠. 한따인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강가에르 치카라, 강가에르 치카라오 미니츠케타 고도모와 どんな環境であっても直面した問題にきちんと対応することができる라고 했네요.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지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강가에르 치카라, 강가에르 치카라를 보셨죠? 고도모노 강가에르 치카라오 우바떼 이르래요. 생각하는 힘을 뺏고 있다. 자, 코도모노 강가에르 치카라. 또 나왔네요. 키도 또 나왔죠? 강가에르 치카라와 코도모 지신가 히토리데 강가에르 토끼니 하구쿠마레르 노다. 생각하는 힘은 아이 자신이 히토리데 스스로 생각할 때 육성이 된다, 성장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히토리데라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분대 토꼬 그리고 지분 지신대 강가에때라고 하는 2가지가 좀 정답에 가까워졌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논나環境 니아테모 라고 하는 거를 난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라고 하는 거를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논나環境 대 아테모 라고 해서 이 출제자가 함정을 하나 파놨어요. 여기 보시면 고도모와 논나環境 대 아테모 라고 하죠. 아이가 놓인 환경이에요. 근데 이번에서는 몬다이가 논나環境 니 아테모 문제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였죠. 그래서 이 2가지가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오답으로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몬다이니 조금엔 시다 토끼니 지분 지신대 강가에 때 스스로 생각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네, 혹시 문제 잘 풀리셨나요? 네, 여기 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키워드 그리고 내가 선택지, 지문과 선택지를 보면서 어떤 걸 내가 찾아내야 되는지 지문에서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험 상황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 집중력을 높여주는 건요. 확실히 문제와 선택지를 먼저 읽고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문과 선택지 속에서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해서 지문을 읽어야 될지를 먼저 정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면서요. 다양한 문제에, 다양한 유형들의 문제를 많이 접해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풀이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것들을 적어봤는데요. 일단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한다. 그리고 하다 보면 잘하게 되고요. 잘하다 보면 즐거워지게 되거든요. 또 이렇게 예습, 복습, 숙제 밀리지 않고 해주시고 지각과 결석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즐거워질 때까지 공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 모두 정말 응원하고요. 그러면 수업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